안녕하세요, 사람꾼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을 구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공유 오피스들을 지역별로 옮기면서 나름 많이 알아보고 방문도 하고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도 이제 막 처음으로 공유 오피스를 구하고 계시거나 알아보려고 계획 중이신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선 대형 업체들인 위땡크, 패스트 땡땡땡, 스파크 땡땡 이런 대형 업체들은 저는 패스를 했어요. 방문해서 투어도 해보고 전부 둘러보긴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임대료가 좀 비싸게 느껴졌어요. 이런 대형 공유 오피스들은 대부분 회의실, 미팅룸, 공용 공간, 카페테리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조금 소규모 공유 오피스들과 같이 대형 업체들도 실제로 업무하는 공간 2인실이면 2인실, 3인실이면 3인실 이 공간은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작은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2인실이다? 그러면 거의 책상이 딱 2개 정도 들어갈 정도 사이즈예요. 처음에 큰 공유 오피스들을 방문해서 사무실 공간을 보고 은근히 많이 놀랐어요.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놀랐습니다. 부대 시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약간 스타트업 씬에서 많이 이용할 것 같은 그런 오피스고요. 근데 저는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임대료를 조금 아끼기 위해서 작은 업체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업체들마다 좀 다르지만 대형 오피스들은 예를 들어서 일반 작은 오피스들이 4인실에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대형 오피스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한 130만 원 정도? 한 30% 정도는 더 비싼 것 같아요. 다른 공용 공간처럼 회의실, 미팅룸, 카페테리아, 공용 공간, 휴게 이런 공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대형 업체, 대형 공유 오피스 업체들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 업체들은 택배 서비스도 가능하더라고요. 우편하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어가지고. 근데 주기적으로 대량으로 나가긴 힘든 것 같고 자체적으로 조금씩 회사로 오는 택배물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 대량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쇼핑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 3PL이나 아니면 우편물을 물류창고처럼 같이 가능한 오피스들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는 외부 업체와 미팅이 거의 없고 제가 가거나 아니면 가끔 미팅이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회의실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런 공용 오피스들을 찾는 거다 보니까 공용 공간은 비교적 그런 대형 업체들보다는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엔 대형 오피스뿐만 아니라 소규모 오피스들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막상 가보시면 엄청 오래 운영했던 공유 오피스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업무 공간은 비슷하지만 공용 공간, 외관, 이미지, 주소 이런 부가적인 것들까지 좋은 것까지 사용하고 싶다면 비용을 내더라도 대형 오피스들에서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반 오피스들이 회의실이나 이런 부대시설 그것들을 이용하는데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대형 업체들은 회의실이 월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각 업체마다 할애된 시간이 있고 그거를 차감해서 사용을 하는데 초과되면 비용을 더 내기도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규모 오피스들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유 오피스를 구해 볼 텐데요. 제가 실제로 사무실을 알아보고 구하는 과정들을 한번 공유 드려 볼게요.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서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이 아닌 오프라인 공유 오피스들은 대부분 월 임대료가 오픈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리고 오픈되어 있더라도 그때그때 조금씩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CS 때문에 고객과 통화를 많이 하는 업종이다 보니 오픈된 공간의 자유석 사용이 어려워서 단독으로 독립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공유 오피스를 찾을 때 먼저 입주하려고 하는 지역을 정하고요. 지도 앱으로 즐겨찾기로 앱에다가 추가를 해주시고요. 리스트업을 쭉 해줘요. 그리고 네이버 지도로 그룹 안에 넣어가면서 했는데 지도 앱은 편하신 걸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네이버 지도가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씩 검색을 하면서 바로바로 전화해서 알아봐도 되긴 하지만 여러 번 공유 오피스들을 알아보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그냥 리스트업을 쭉 해놓고 내가 원하지 않은 기준을 잡고 아닌 사무실들은 제외를 시키고요. 최종적으로 두세 곳 정도 추려서 마지막으로 방문량을 잡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업을 해줬다면 이제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정보들을 정리해 줄 건데요. 보시면 이거는 대략적으로 제가 전화해서 확인해서 체크할 부분들 정리해 놓은 건데 간단하게 작성을 한 거예요. 전화해서 체크리스트들을 작성을 하고 전화했을 때 한 번에 정보들을 다 아는 게 좋겠죠. 다시 또 이거 빼먹어서 다시 전화하고 잠시 좀 전에 전화했던 사람인데 이건 있나요? 저건 어떤가요? 또 물어보기에는 시간도 아깝고 번거로우니까 전화를 한 번 했을 때 다 모든 정보들을 알아보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인실을 찾는다 하면 안녕하세요, 저 2인실 문의하려고 연락드렸는데요, 2인실 공실 있나요? 하면서 이제 이어가시면 됩니다.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그쪽 입장에서는 고객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인실이 없을 경우에는 공실이 언제 나는지까지 체크해두면 좋겠죠. 해당 인실이 월에 얼마인지, 6개월 계약했을 때는 얼마인지, 1년 계약했을 때는 얼마인지, 부가세는 포함인지 미포함인지, 그리고 단기로도 가능한지 1개월이나 3개월이나, 왜냐면 나중에 조금 긴가민가 할 때는 한 달이나 세 달 이런 식으로 짧게 써보고 더 길게 연장을 그때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것도 기준에 넣었었는데 창가 쪽인지, 왜냐면 확실히 개폐가 되는 창이 있으면 환기도 쉽고 좀 덜 답답해요. 큰 사무실이 아니다 보니까 창문이 있어야 조금 덜 답답합니다. 창이 있는 사무실, 없는 사무실 다 사용해 봤는데 확실히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가 쪽이 창가가 없는 내 측보다 더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출입 여부.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10시, 11시 아니면 12시 이후 출입을 통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주차 여부까지. 업체들을 정할 때 저는 사진도 조금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사진까지 참고해서 하면 기준을 잡아서 추리기 조금 더 편하겠죠. 제일 좋은 거는 기존에 공유 오피스에 입주하고 계시는 다른 지인분들이나 추천을 받아서 그곳으로 합류를 하시거나 추천받아 가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나쁘지 않겠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고 리스트업을 해놓은 거를 보고 두세 곳을 최종적으로 정해서 하루 날 잡고 다 돌아봅니다. 점심시간 한 오전 11시부터 2시 사이는 좀 피해서 오전에 쭉 보시거나 아니면은 2시 이후에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동선을 짜고 2시부터 방문 예약을 잡고 다음 방문은 2시 반, 다음은 3시 이런 식으로 텀을 두고 두세 곳 다 방문 예약을 한 번에 잡아놓고요. 그리고 다 둘러본 다음에는 사무실을 같이 다른 대표님과 저는 구했다 보니까 카페를 가서 상의를 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고 바로 그 업체에 가서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계약하실 때는 물론 계약서 꼼꼼하게 읽어보셔야겠죠. 리스트업 해놓고 하루에 다 돌다 보면 어디가 괜찮은지 보면 아실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무실이 있다면 바로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조금 고민만 하다가 며칠 미루고 다음 주에 입주해야지, 다음 주에 결정해야지 하다가 계속 저는 미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무실이 딱 있다면 그냥 바로 계약을 하시고 최대한 빨리 업무를 보시는 게 시간을 아끼고 더 좋겠죠.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온라인상으로 봤었던 사진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 개별 여부. 보통은 개별 난방이긴 한데 조금 큰 건물이나 이런 데는 중앙난방인 경우가 있거든요. 여름에는 옷을 좀 더 껴입으시던가 이런 식으로 온도차를 본인이 좀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앙난방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일과시간 이후에 6, 7시 이후에는 아예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 측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참고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크게 중앙난방이어도 막 엄청 힘들거나 그러진 않는데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커피 머신, 제빙기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얼주가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하루에 두세 잔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래서 커피 머신이 없는 사무실을 썼을 때는
카누나 이디야 커피 믹스 가지고 다니면서 얼음만 해가지고 마셨는데, 제빙기라도 있어야 커피 믹스를 써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텐데 제빙기까지 없으면은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특히나 여름에는 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드시는 대표님들은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계약을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 방문해서 돌아보는 날에 계약까지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열수가 짧게 가능을 한지 여부도 확인을 해보고 3개월 정도만 먼저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연장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업체에 방문하시면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니까 공유 오피스는 마음에 들지만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고민될 때 있잖아요. 가격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업체 대표님 담당자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세요. 대부분 업체 쪽에서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주실 거예요. 시설 부분이 아닌 가격적인 부분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업체 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4인실을 구할 때 계약하고 싶은 사무실이 120만 원이고 좀 전에 보고 온 사무실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시설은 여기가 더 마음에 드는데 임대료 부분, 가격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된다 하시면 업체 대표님, 담당자분께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전에 업체는 100만 원인데 시설은 여기가 더 마음에 든다. 근데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된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어느 정도 110만 원이나 다른 요인들로 대부분은 맞춰주시니까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당연히 무작정 할인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다 마음에 드는데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된다 할 때만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무작정 아유 너무 비싸요 막 그거는 자제를 해주세요. 이상 공유 오피스 소호사무실 구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공유를 드렸는데요. 다들 뭐 아시는 내용이실 수도 있지만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고 처음 공유 오피스를 구하시는 분들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 오피스나 소호사무실 구할 때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도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